자, 7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고르란 얘기거든요. 이 문제는 지난 2023년도 경찰특공대 형법 문제거든요. 정답은 2번인데, 자, 요 문제의 답 해설하기 전에요. 우리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고 봅시다. 지금 여기 보시면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말 그대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야? 가중된 거야. 무거워진 거야. 출발은 그지 같았는데 끝은 창대해진 거야. 우리 뭐 성경책인가 뭐 거기 그런 것도 있다며. 뭐 여기 보면 뭐 시작은 뭐 어쨌는데 뭐 끝은 창대하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시작은 되게 쫓아냈는데 어떻게 돼요? 끝은 되게 커져버린 거예요. 그죠? 예, 좀 중대해진 거죠. 자, 그래서 자, 결과적 가중범의 기본적인 형태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과적 가중범은 두 개로 쪼개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뭐 상해치사, 폭행치사, 강간치상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고의가 제1범죄 고의로서 출발해 갔고요. 자, 예상치 못하게 자, 큰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이걸 바로 결과적 가중범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1범죄와 제2범죄가 서로 짬뽕되어 있는 건데, 자, 이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무작정 그냥 뭐 다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1범죄에서 2범죄로 건너가는 그 순간에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없다면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런 거야. 자, 봅시다. 여기 강간치상죄를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강간죄는 뭐지? 기본적으로. 자, 물론 뭐 지금은 여자 남자 뭐 해당 사항이 없지만 어쨌든 남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남자가 여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 협박을 개시해 갖고 여자의 성기에 남자의 성기가 들어가면 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강간치상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봅시다. 강간치상이라는 것은 일단 강간의 의도로 폭행 협박을 가했어요. 가했는데 그 여자가 이 폭행을 당하면서 넘어지다가 머리통을 갖다가 저기 벽면에 꽝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자빠졌어요. 그 바람에 그 남자가 여자의 그 성기에 삽입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강간치상죄가 된단 말이에요. 1범죄의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상태에서 제2범죄의 결과를 얻어내는 경우에는 비록 1범죄의 완성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죄명이 강간치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좀 알아두셨으면 해요. 그래서 여기 뭐 상해치사도 마찬가지고 폭행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건방진 후배가 있어요. 그냥 싸대기 한 대 훌이 갈겼어요. 어디 그냥 뺨 한 대 훌이 갈길 생각으로. 그런데 때마침 그 친구가 어떻게 돼요? 좀 허약 체질이었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면은 뭐 뺨을 훌이 맞고 자빠지면 쓰러지면서 거기 벽면에 꽝 부닥치면서 죽어버렸단 말이야.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비록 폭행의 의도만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죽었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세게 후리갈기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어느 정도의 예견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벽면에 이렇게. 예.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실 것은 또 뭐가 있냐면은 애당초 출발서부터 뭐 이런 건 아니야. 과실로 출발하는 거는 결과적 가중범이 될 수가 없어요. 과실치사, 같은 치자가 붙었다 해갖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실치사가 결과적 가중범은 안 돼. 일단 결과적 가중범이 되려면 기본 제1범죄가 뭐여야지 돼요? 고의범이어야지 돼요.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과실로 큰 범죄를 저지르는, 고의와 과실이 짬뽕되어 있는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기본 개념을 가지고 좀 아셨으면 하고, 결과적 가중범에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다?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꼭 있어야 된다. 자, 어디서? 바로 제1범죄에서 제2범죄로 건너가는 그 사이에 요 두 개가 꼭 필수적으로 껴있다는 거죠. 요 정도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답은 2번인데 2번부터 볼게요.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여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행위를 했어요. 그죠? 성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왔고 피고인이 자, 잠시 방 밖으로 나갔어요. 남자가. 그러다가
피해자가 방문을 안에서 잠그고 그 군의 전화를 통해 갖고 여간 종업원에게 막 그런 거야. 뭐 더 이상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았나 보죠, 그 남자하고. 그래 갖고 오히려 구조 요청을 하고 자기는 뭐 강간당했다는 둥 헛소리를 한 거예요. 그럼 애당초 병원에 들어가지 말았어야지.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여자의 입장은 뭐냐면은 성행위를 하고 나서 그 뭐라 그러죠? 자기가 좀 뭐가 불쾌했나 보죠. 그러고 나서 요즘 이런 사건이 많대요. 실제 여간 종업원에게 구조 요청을 하고 뭐 했는데 피고인이 막 방문을 막 땅땅 두드렸겠죠. 방금 잠깐 전화 걸었다고 밖에 나간 사이에 문이 잠겨 있으니까 막 이상해갖고 막 문을 크게 두드렸겠죠. 그러니까 그 소리에 이 여자가 겁에 질려갖고 아유 죄송합니다. 겁에 질려서 강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3층에서 창문을 통해 갖고 뛰어내렸어요. 그 바람에 어떻게 돼요? 다쳤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어떻게 되냐는 거야. 강간치상이 되냐 안 되냐 그랬는데 강간치상이 되지가 않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남자가 있잖아요. 잠시 방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피고인이. 나간 사이에 이 여자가 문 잠그고 그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라는 건 도대체 예상할 수가 없었거든. 아까 전에 내가 그랬잖아. 결과적 가중범위로 해서 무조건 다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고? 예견 가능성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판례도 아까 전에 지금 이런 경우 3층에서 여자가 뛰어내릴 거라는 것은 이 피고인이 도대체 예상할 수가 없었겠죠. 왜 예상할 수 없었냐면은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성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가 뭐 다른 이유 없이 뛰어내릴 거라는 거, 창문에서 뛰어내릴 거라는 건 도대체 예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강간치상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정답 2번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머지 정답이 안 되는 것도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기본 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수단인 폭행 협박에 의하여 중한 결과인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비록 강간이란 죄는 어떻게 해서 실행에 착수고 어떻게 해서 기수범이 되는 거죠? 일단 강간죄의 실행에 착수 시기는 뭐야? 폭행 협박이죠. 강간의 의도로 폭행 협박을 하면은 강간의 실행에 착수가 있는 것이고요. 기수 시기는 언제예요? 기수시기는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에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죠? 이걸 기수라 그래요. 그래서 비록 지금 여기 보시면은 강간이 미수에 그쳤어. 그죠? 남자의 꼬추가 어떻게 돼요? 들어가지 않았더라도 자, 폭행 협박에 의해서 그 여자가 어떻게 돼요? 상해를 입으면 뭐예요? 죄명이 강간치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해 가시죠? 그죠? 어렵지 않죠? 예.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댓글로 남겨놓으세요. 다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제 아래 내려가서 이제 3번, 4번 볼게요. 3번 봅시다. 동료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삿대질을 피하려고, 자, 삿대질 사건인데, 자, 여러분 형광펜 어디다 긋냐면요. 삿대질을 피하려고 에다가 동그라미 그어봅시다. 삿대질을 피하려고 뒷걸음질을 치는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장애물에 걸려서 어떻게 돼요? 자, 넘어졌어요. 그러면서 두개골 골절로 죽어버렸어. 자,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 폭행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자, 어때요? 그죠? 맞는 얘기죠? 그죠? 자, 왜 그럴까요? 야, 사람이 눈이 뒤에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뒷걸음질을 치다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어. 자, 이 피해자가 뒤에 눈이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리고 이 피고인은 그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상할 수 없죠. 이 사람이 뒷걸음질 치다가 장애물에 걸려갖고 머리통이 깨져서 죽을 거라는 거는 도통 생각하지 않겠죠. 그죠? 단지 그냥 삿대질을 피하려고 이렇게 뒷걸음 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내가 삿대질하면 저 사람 뒤에 넘어져갖고 머리 깨질 거야. 예상은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폭행치사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왜? 눈이 뒤에 달려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뒷걸음질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삿대질 피하려고 사건 꼭 좀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 동그라미 합시다. 수치심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으로 자, 음독자살했어요. 자, 강간치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맞는 얘기지. 자,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자, 강간을 당했어요. 강간을 당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열받고 성질나고 막 수치심에 진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이런 절망감으로 도대체 이제 이 정조를 잃어버렸다는 거에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음독자살을 해버렸어요. 자, 이 경우에는 강간치사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인과관계가 단절됐어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강간으로 인해서 바로 이 치사, 죽음이라는 결과가 왔는데 지금 거기에 뭐가 꼽살이 낀 거야? 바로 수치심이라는 거하고 절망감이라는 것이 껴갖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진다. 관련성이 없다고 봤어요. 그래서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수치심으로 바로 음독자살을 한 경우에는 강간치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요거 알아두십시오. 예,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갖고요.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